정호는 겨울 끝자락의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강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해가 낮게 기울어 있었고 붉은 빛이 물결 위에 조용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빠르게 지나가는데 자신의 걸음만 유독 느린 듯 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정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곤 했습니다. 나이는 아직 젊지만 생각은 자꾸 뒤로만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오늘은 이유 없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호가 이렇게 변한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그는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해야 할 일은 묵묵히 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침착한 정호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사실 정호는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직장에서 만난 선배 김 선배입니다. 엄격하지만 따뜻했고 때로는 정호보다 정호를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믿음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오해와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도 정호는 김 선배에게서 온 짧은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내일 잠깐 이야기하자. 짧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문장의 말투도 띄어쓰기의 방식도. 정호는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오래 시선을 두었습니다. 산책로 끝자락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구름 사이로 빛이 퍼졌고 그 빛 아래에서 정호의 표정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괜찮아지겠죠.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선택과 감정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질문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정호는 그 질문들을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가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정호는 코트를 여며 쥐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내일의 대화가 무엇을 바꿀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평범한 하루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느리게 걸어가며 마음속에서 흐릿한 예감을 붙들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 그 촉감은 길고 어두운 골목 끝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일어날 파동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질 정도로 긴장한 탓이었습니다. 복도는 아직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김 선배의 자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 선배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고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대답은 짧았습니다. 잠깐 회의실로 갈까? 김 선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마저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정호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메시지 주셔서요. 무슨 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 선배는 손을 깍지 낀 채 잠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정호, 요즘 내가 맡은 프로젝트 보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 팀에서도 말이 많아. 나도 부담이 되고. 말끝이 흐려졌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정호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문제는 그거야. 김 선배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문제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아. 그 한 문장이 정호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가르침인지 실망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무게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믿음 위에 세워진 관계였지만 어딘가 균열이 생긴 듯 했습니다. 정우는 차분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김 선배는 곧바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호야, 내가 이렇게 의존적인 줄은 몰랐다. 스스로 결정하고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필요해. 정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예전이라면 따뜻하게 들렸을 조언이 지금은 비판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걸까?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말을 덧붙이려 했지만 목이 잠겨 단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결국 어정쩡하게 끝났습니다. 김 선배는 여전히 무표정했고 정우는 한 걸음 늦게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아까보다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정우는 서류를 모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처럼 흔들리면 안 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프로젝트 자료를 펼치는 순간 그는 또 다른 보고서와 충돌하는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실수였지만 치명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정우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놓친 걸까? 갈등은 더 깊어졌고 해결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무엇이든 끝까지 해보자. 의존적이라는 말 다시 듣고 싶지 않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걸음은 불안정했지만 눈빛만은 조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균열이 더 큰 진실을 향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다음 날 아침 더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결심의 여파가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고 그 결심이 사라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스스로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첫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네 복지관 근처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장소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정우는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고 다시 잡았습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말자.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따뜻했습니다. 탁자 위에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도움 요청 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호의 시선은 한 게시물 앞에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 선배 상담 요청.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왜 선배 이름이 여기 있는 거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동안 선배 김 선배가 보여준 침착함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우는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정우님이신가요? 정우는 놀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직원은 종이 한 장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 선배님이 남기고 가신 서류예요. 정우님이 보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우는 서류를 천천히 받았습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손에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복지관 한쪽 의자에 앉아 조용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상담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기록은 몇 년 전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사건이 지금의 갈등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김 선배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알 필요가 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호는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김 선배가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 왜 어제 그토록 감정적으로 나섰는지 작은 단서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일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고도 외면한 걸까? 정호는 종이를 가만히 접어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창밖에서는 햇빛이 복지관의 유리창을 비스듬히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흔들리는 마음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은 전보다 무겁고 길은 전보다 길었습니다. 복지관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기는 선명했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던 걸까? 아니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까? 정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김 선배와 자신을 둘러싼 관계, 그리고 감춰져 있던 사건의 진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이미 사장으로 이어질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흩어지던 먼지가 가라앉듯 밤새 들끓던 공장은 서서히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깨진 유리와 금속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장호진의 마음은 이전과 달리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송민경이 남긴 한마디, 그리고 그녀의 무너진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분노로만 움직이던 그는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과 고단함을 이제야 또렷하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공장 밖으로 걸어 나오며 그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자 텅 비었던 마음 한켠에 작은 온기가 번져갔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본 건 아니겠지. 그의 입에서 낮게 새어나온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에게 향한 것이었고 동시에 송민경에게 닿지 못했던 미안함의 잔향이기도 했습니다. 새벽빛이 서서히 번져가며 건물의 벽을 흐리게 비쳤습니다. 장호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 하나마다 그동안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정당함도 상처도 진실도 모두 밀려난 채 오직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알았습니다. 싸움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용서라는 사실을. 송민경을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신을 용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지며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길가에 가로등이 꺼질 무렵 뒤에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호진 괜찮아? 서연아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상태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장호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좀 알 것 같아. 그의 말에 서연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옆에 서서 함께 빛이 새어드는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장호진은 이 불완전한 하루가 자신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를 준다고 느꼈습니다. 복수도 후회도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여지. 그리고 그 여지는 앞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 조용히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쪽으로 가볼게. 그 말은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는 결심이었고 열린 결말처럼 흐릿하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진 다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완전한 해답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미완의 마음을 안고도
계속 걸어가는 길이라는 걸 그는 조금 늦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가슴에 잔잔한 여운으로 오래 머물렀습니다.